여보세요? 고은아, 나야. 7년 만에 걸려온 전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어요. 이상하죠? 7년이나 지났는데 단번에 알아보다니. 그때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 통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란 걸. 카페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벤츠에서 내리는 모습, 손목에서 반짝이는 명품 시계, 완벽하게 차려입은 슈트.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가 보여준 숫자를 보고 현기증이 났어요. 4억이라는 거액의 양육비, 그리고 그의 제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딸아이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 아빠야? 순간 가슴이 미어졌죠.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의 귀환.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어요.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밀이 우리 모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거란 걸.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년 전 한 통의 문자로 시작된 배신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저는 26이라는 참 예쁜 나이에 결혼했어요. 고은아,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잃은 게 아니야. 난 고은이만 있으면 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서둘렀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여보, 이번에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벌써요? 아직 준비가. 지금이 적기야.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정 책임질게. 그의 눈빛만 봐도 뭔가를 이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새로운 행복도 찾아왔죠. 여보, 임신이에요. 정말? 정말이야? 나 아빠 되는 거야? 응. 고마워, 고은아. 이제 더 열심히 살게. 우리 아기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 거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일상. 퇴근길에 늘 과일을 사오던 남편. 여보, 오늘은 수박이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 아니, 또 사왔어요? 냉장고에 과일 넘쳐나는데. 입덧할 때 먹으면 좋대. 밤중에 죽을 끓여주던 다정한 모습도 생생해요. 배고프지? 내가 끓여줄게. 여보, 새벽인데 괜찮아요. 우리 마누라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지금의 딸아이는 6살. 아빠를 쏙 빼닮았죠. 엄마, 나 아빠랑 정말 닮았어요? 응. 눈매도 코도 다 아빠를 닮았네. 행복했던 그때가 이렇게 끝날 줄은 전혀 몰랐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거든요. 당연히 그러려니 했죠. 신생 기업이 자리 잡으려면 발로 뛰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집에서 젖먹이 아이를 키우며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내조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밤새 연락이 되지 않는 날들. 출장이라는 단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제 과민한 생각이라 치부했어요. 육아에 지쳐서 남편을 의심하는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그날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어요. 출장이 없다던 날짜의 호텔 영수증. 방 번호까지 선명했죠. 설마,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발견한 문자들. 오빠,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 품에 안겨있는 시간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나도 그래. 다음에는 더 좋은 호텔로 예약할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얼굴은 또 왜 이래? 호텔은 편했어요? 뭐, 1203호. 거기서 누구랑 밤을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나는 오해? 이것도 오해예요? 문자들을 보여주자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나는 그 여자와 그런 관계는 아니야. 단순히 단순히? 단순히 뭐요? 호텔에서 차라도 마시다 온 거라고? 남편은 그녀와 잠자리는 갖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외박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그 자체로 우리 가정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는데 신혼 때부터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지냈다는 게 남편의 변명이었죠. 매일 밤 아이 젖을 물리며 남편을 기다리던 제 마음은 누구도 몰라주더군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신혼 때부터 남편의 출장으로 홀로 있던 시간들, 어린 아이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 이제는 거기에 배신감까지 더해졌죠. 여보, 제발 우리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매일 밤 울면서 고민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참고 살아야 하나. 결국 이혼을 선택했죠. 남편과 마주 앉아 이혼 서류를 작성하던 날,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양육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매달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낼게. 우리 딸 힘들지 않게.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받고 싶지 않아. 더러운 돈,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그때는 너무 어렸나 봐요. 제가 직장이 있었거든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엄마, 오늘도 늦어? 유치원에서 제일 늦게 가는 건 나밖에 없어. 미안해.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빨리 갈게. 주말이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저기 민지는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가네. 우리 아빠는 언제 와? 그게 아빠가 지금은 멀리 있어서. 양육비 거절했던 게 이렇게 후회될 줄도 몰랐어요. 엄마,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미안해, 딸. 이번 달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다음 달에. 아이가 아플 때면 정말 눈물 나게 막막했죠. 열이 40도까지 올랐네요. 해열제 먹이시고 새벽에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일 회사는 어떡하지? 연차도 다 썼는데. 당시의 분노와 자존심이 저와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하지 못하게 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7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과장님, 죄송한데 오늘 일찍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애가 또요? 김 과장님, 싱글맘이신 거 이해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직장에선 눈치 보며 살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싱글맘이라는 꼬리표는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밤늦게까지 회식하고 주말에도 출근할 수 있는 다른 직원들보다 항상 한 발 뒤처지는 느낌이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의 질문에 답하는 거였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아빠는 되게 똑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 지금은 멀리 있지만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셨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아빠의 나쁜 면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의 반쪽이 그 사람이니까. 선생님, 이번 가족 참여 수업은 어떡하죠? 혹시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이? 아, 네, 매달 마지막 주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관리비에, 생활비에 이번 달도 빠듯하네. 엄마, 나 티니핑 가고 싶어. 민지는? 미안해,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 줄래? 가끔은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와 아이 둘뿐인 이 작은 가정.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혼자 울다가도
아침이면 씩씩하게 웃어야 했죠. 우리 딸 오늘도 예쁘게 잘 잤네. 엄마가 맛있는 아침 해줄게. 엄마, 또 눈이 부었어? 어제 또 울었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자, 이제 유치원 가야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양육비를 안 받냐고 했죠. 하지만 전 그 돈을 받는 순간 다시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질 것 같았어요. 자존심, 참 쓸모없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았죠. 일주일 전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고은아, 나야.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도 단번에 알아봤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 정신없이 약속 잡은 카페에서 마주친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벤치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고급스러운 분위기.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한순간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회사가 잘 됐어. 일본,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도 준비 중이야. 카페에 앉아 있는 내내 손끝이 떨렸어요. 제 앞에 앉은 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 처음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가 됐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감이 없었어요. TV에서나 보던 성공 스토리를 제 앞에서 듣고 있자니 성공했다는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반면 저는 7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한 것 같아 부끄러웠죠. 우리 딸은 잘 크고 있어? 그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딸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러나 과거 이야기가 나오자 전 남편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그 여자 깨끗이 정리했어. 그 뒤로 다른 여자도 만난 적 없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죠.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자 전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일 후회했어. 사업 성공하고 돈을 벌수록 더 후회됐지. 내가 지킬 수 있었던 가정인데. 당신이 그렇게 후회했다면서 왜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용기가 없었어. 너와 우리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돌 지나고 걸음마하고 유치원 입학하고 내 딸인데 아빠인데 옆에 있어두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너한테도 진짜 남편이 되고 싶고. 전 남편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 우리 딸도 이제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나는 그때 정말 많이 아팠어.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고 당신이 준 상처는 아직도 여기 남아있다고. 알아. 내가 평생 갚아나갈게.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내 남은 인생의 목표야. 솔직히 전 남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7년 전의 배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흔들렸어요.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응, 미안해. 우리 딸. 매일 종일반에서 저만 기다리는 딸아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아빠의 사랑도 받으며 자랄 수 있다면.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7년 전 그 배신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일까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리게 했어. 어디 보여줘.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3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이건 엄마, 이건 나, 그리고 이건 아빠구나. 응, 민지처럼 우리도
언젠가 셋이서 놀이공원 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전 남편의 제안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런데 엄마, 이상한 꿈 꿨어. 응, 무슨 꿈인데? 아빠가 나타나서 같이 놀아주는 꿈. 진짜 같았는데. 딸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매일 밤 아이에게 해주던 말이 떠올랐죠. 우리 아빠는 바빠서 멀리 있지만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엄마, 서윤이네는 매주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간대. 나도. 아, 미안해요, 엄마. 나 엄마랑만 있어도 좋아. 마음 아파하는 엄마를 걱정하며 얼른 말을 바꾸는 우리 딸. 6살짜리가 벌써 이런 배려를 하다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딸, 혹시 아빠가 보고 싶어? 응, 근데 괜찮아. 엄마가 최고야. 저도 모르게 딸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나 봐요. 매일 씩씩한 척 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항상 아빠의 빈자리가 있었던 거겠죠. 전 남편의 제안. 단순히 저와 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딸의 행복, 미래. 이건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묻자 전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동안 양육비, 그만해. 그때 내가 거절했잖아. 아니, 들어봐. 내가 그동안 매달 양육비를 따로 모아뒀어.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7년간의 양육비야. 매달 500만 원씩. 이자까지. 입금액 4억 2천만 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이런 큰 돈을 한 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아니, 진작 했어야 했어. 전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내가 거절했다고 해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매달 딸아이 몫으로 따로 적금을 들었어. 언젠가는 이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문방구 장난감 하나 사달라는 걸 거절하기 미안해서 늘 마음 졸였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딸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돈은 단순한 양육비가 아니었다는 걸. 7년간의 후회와 그리움, 미안함이 모여 만든 진심이었다는 걸. 앞으로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 딸 눈치 보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너도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마.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혼자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엄마, 오늘은 일찍 올 수 있죠? 응. 금방 갈게, 우리 딸.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게 정말 돈 때문일까? 중얼거리며 통장 잔고를 다시 봤어요. 4억이 넘는 돈. 솔직히 이 돈이면 딸아이 교육비는 물론이고 내 인생의 큰 숙제였던 전세 자금도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의 배신은. 눈을 감으면 지금도 생생해요. 그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의 절망감, 문자들을 읽었을 때의 배신감. 7년이 지났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파요. 엄마, 민지는 주말마다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간대. 우리 반에서 나만 아빠가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번 학예회 때는 아빠도 오실 수 있어요? 딸아이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었던 빈자리. 휴대폰에 저장된 전 남편의 연락처를 쳐다봤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맴돌았죠.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야. 이건 현실 도피야. 하지만 우리 딸의 미래라면. 강물은 계속 흘러갔고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경제적 안정, 완전한 가정, 딸의 행복. 이 모든 게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언제 와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이 돼서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제 사연을 올리자 정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죠. 재결합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바람 피울 수 있어요.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처음엔 이런 걱정 섞인 조언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댓글도 있었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딸아이 교육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출발선이 달라요. 가슴을 찌르는 댓글도 있었어요. 전 이혼 후 20년을 지났는데 우리 딸이 결혼식 때 아버지가 없어서 많이 울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아이예요. 아이를 위해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한 댓글은 정말 오래 보았어요. 일단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바로 재결합하지 말고 데이트도 해보고 딸아이와 셋이 시간도 보내보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남자들 주변에 유혹 많아요. 지금은 성공해서 옛날 가정이 그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진심이 보이네요. 사과는 했나요? 제대로 된 사과.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무조건적인 거절도 섣부른 재결합도 답이 아니라는 거. 상처는 치료하면서 가능성은 열어두세요.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둘 다. 현명한 조언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이건 제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딸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딸 오늘 아빠 만나러 가는 거 알지? 응.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 아빠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딸아이가 갑자기 멈춰섰죠. 엄마, 저기 있는 아저씨가 아빠 맞아요? 레스토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 남편. 딸아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 그래, 우리 딸.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전 남편 품에 안겼어요. 아빠, 진짜 아빠 맞죠? 꿈 아니죠? 눈물을 참으며 딸을 안아주는 전 남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와, 아빠가 만든 회사 구경 가도 돼요? 당연하지. 다음에 아빠가 데려갈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식사하는 내내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엄마, 아빠가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고 했어요. 셋이 같이요. 그래. 딸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천천히 하나씩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딸아이의 웃음이 이렇게 예쁜데 제가 이기적으로 굴 수는 없겠죠. 결국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 마음을 정리할 수 없더라고요. 내담자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히 너무 복잡해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쁜데 전 남편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상담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돈 있고 성공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런데 전 자꾸 그날이 떠올라요.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 그 문자들을 봤을 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데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7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하네요. 전 남편도 따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난 정말 변하고 싶어.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자신 있어. 하지만 고은이가 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느껴져. 어제는 둘이 함께 부부 상담도 받았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은 어려워요. 먼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야 알겠어요. 재결합이 목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걸. 엄마, 오늘도 아빠랑 못 만나요?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잖아. 아빠가 이제 계속 우리랑 살 수 있어요? 딸아이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천천히 지켜보자. 엄마랑 아빠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어제 저녁 딸아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이리 와봐요. 내가 그림 그렸어. 어디 보자. 이건 뭐야? 우리 가족이요. 여기 놀이공원에서 솜사탕 먹는 거.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켠이 아려왔죠. 민지네 가족은 제주도 여행 간대요. 우리는 언제 가요? 그래, 우리도 곧. 아빠랑 같이요? 딸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문득 전 남편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죠. 우리 딸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당신은 그냥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우리 딸이 당당하게 자랄 수 있게. 한숨이 나왔어요. 매달 통장 잔고 걱정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 엄마, 나 TV에서 봤는데 나도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정말요? 와, 엄마 최고! 환하게 웃는 딸아이를 보며 결심했어요. 제 상처, 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빠가 매주 주말마다 데리러 온대요. 응, 그래. 아빠랑 재미있게 놀다 와. 근데 엄마는 같이 안 가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번엔 엄마도 같이 갈게. 서두르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관계니까 이번에는 천천히 가보려고요. 이제는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딸아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보. 아니, 고은아. 이번에 회사에서 가족 동반 행사가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아, 그래. 서두르지 말자고 했었지. 미안해. 전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껴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보여요.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 우리 딸. 오늘 중요한 미팅이. 약속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다음부턴 절대 약속 안 어길게. 회사 일로 바빠도 딸과의 약속은 꼭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 문득 예전에 그가 떠올랐어요. 항상 회사 일이 바빠서 라고 하던 고은아. 나 정말 변했어. 증명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다릴게. 매일매일이 시험이에요. 그의 진심을 확인하는. 하지만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안 늦었어. 그래, 잘 됐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아직은 그저 지켜보려고 해요. 시간이 모든 걸 알려줄 테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잔혹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아니, 모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아, 지금은 좀 나중에 통화하죠. 우연히 들은 전 남편의 전화. 그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이 다시 찾아왔어요. 7년 전, 바로 그때처럼요. 오늘은 해외 바이오와 미팅이 있어서. 아빠, 또 약속 어기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 딸. 다음에 꼭. 점점 잦아지는 야근과 출장. 마치 데자뷰처럼 모든 게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또 못 온대요. 응, 아빠가 많이 바쁘시나 보네. 입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불안하게 조여왔어요. 문득 카페에서 마주친 날이 떠올랐어요. 전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 반성의 말들,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였죠.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그래.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니까 당연히 바쁠 수밖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네. 곧 가요. 아, 거기서 기다리시면. 순간 전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7년 전, 그때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설마 불안은 직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눈 감아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운명이란 게 참 냉정해요. 7년 만에 돌아온 남자를 다시 믿으려 했던 제 마음이 우습네요. 남편 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 구석에 사진 한 장. 한 여자와 꼭 닮은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개를 저었죠. 별거 아닐 거예요. 하지만 꼭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에 내리는 틈을 타서 몰래 챙겼죠.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와 그 낯익은 필체. 진정해, 진정하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도 확인해야 했죠. 전 남편을 똑바로 마주보고 이거 도대체 뭔지 설명해봐. 사진을 내밀자 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려고? 7년 전처럼?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난, 언제부터였어? 우리 이혼하고 계속 만난 거야?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동안 그 여자랑 아이도 있었던 거고? 재결합하자고 할 때는? 그때도 그 사람이랑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고은아, 난 정말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거짓말.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왜?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해외 진출을 앞둔 기업, 이중 생활의 부담, 그리고 모범적인 가정이 필요했던 전 남편. 우리 딸은 장난감이었어? 애꿎은 아이 감정은 왜 흔드는 거야? 순간 전 남편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딸한테만큼은 진심이었어. 웃음이 났어요. 진심, 이제는 그 말 자체가 무서워지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엄마, 내일 아빠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그게 천진난만하게 웃는 딸아이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 또 시작이네요. 아빠를 기다리다 실망할 우리 딸의 눈빛. 7년 전처럼요. 바보, 난 정말 바보였어. 그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양육비 통장에 찍힌 거액의 숫자. 딸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들뜬 전 남편의 모습. 조심스레 다가오던 그의 진심 어린 눈빛까지. 모든 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니. 이제 와서 보니 그때도 이상했어. 갑자기 왜 저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을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 남편이었죠. 고은아, 우리 얘기 좀.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미안해. 하지만 딸아이만큼은.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딸아이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안아줬어요. 엄마, 왜 울어요?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또 실수했네. 아빠랑 우리 이제 진짜 가족 안 되는 거예요? 딸아이의 질문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두 번째 상처. 이번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딸까지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다시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우리 딸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오늘은 아빠가 못 올 것 같아. 왜요? 약속했잖아요. 놀이공원 간다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빠가 또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빠 미워. 전화해봐요. 지금 당장. 처음 보는 딸아이의 떼쓰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엄마가 뭐 잘못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또 화났어요? 아니야, 우리 딸.
그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를 꼭 안아주려는데 팔을 밀쳐내더니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엄마, 나빠. 아빠 보고 싶단 말이야. 문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의 흐느낌.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당신, 그동안 다른 아이는 잘만 키우면서 말을 삼켰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결국 새 동네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전세금은 그가 준 양육비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가요. 전 남편의 배신. 이번엔 저 혼자만의 상처가 아닌데 우리 딸의 마음까지 무너뜨렸네요. 요즘 밤마다 혼자 생각해요. 엄마, 오늘도 아빠 안 와요. 응, 나도 민지처럼 놀이공원 가고 싶었는데. 매일 밤 이렇게 우는 딸아이를 달래다 보면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려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전 남편이 너무 미워요. 7년 전에도 배신했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문득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이제는 성공했잖아. 우리 딸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텐데. 속물 같나요? 네,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전 남편은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 대표예요. 해외 수출도 하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랑 다시 시작하면 우리 딸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을 텐데 미술도 배우고 싶어 하고 발레도 하고 싶어 하고 요즘 애들 사교육비가 장난 아니래요.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싶고 전 남편은 계속 연락이 와요. 고은아,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우리 딸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평생 갚을게. 문자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남자를 만나도 과연 이만한 조건이 있을까? 전 남편이 준 양육비 4억이에요. 솔직히 이 돈이면 전세 구해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죠? 딸아이 교육비는 또 어떻게 감당하죠? 지금 전 남편은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회사도 탄탄하고 이제는 정말 가정적인 남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딸아이한테도 잘 해주고 하지만 그 여자와의 관계는 정말로 끝난 걸까요?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받아들이면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 못 이뤄요. 어제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 가족, 이래요. 그림 속에는 3명이 있더라고요. 아빠 손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딸.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저와 전 남편.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은 매일 밤 아빠 얘기를 하면서 잠들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결혼 생활 한 번 실패하고, 이제 나이도 있고, 앞으로 딸아이 키우면서 살아가려면 경제적인 것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전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 살면 당당하지 못할 것 같고, 새 남자를 만나자니 우리 딸이 또 상처받을까 두렵고, 이제 와서 전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비겁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홀로서기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전 남편은 매일 연락해요. 이번엔 진짜야.
내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살게. 회사도 잘 되고, 이제는 정말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어. 믿어도 될까요? 7년 전의 그 배신감, 이번엔 더 큰 배신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우리 딸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제 선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전 남편의 성공이 부러워요. 저는 7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데, 혼자 힘들게 살면서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왠지 초라해 보여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은데,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답을 찾고 싶어요.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